지금부터 5월 2시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주실 양지혜 파트너님을 소개합니다. 양지혜 파트너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P 프리세일즈 양지혜입니다. 오늘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소개와 데모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SAP는 상당히 다양한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BI, 그리고 경영계획, 재무계획을 세우는 비즈니스 플래닝 컨솔리데이션, BPC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문 예측 솔루션인 SAP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기업 내부에 설치되는 온프레미스용 솔루션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솔루션은 BI와 플래닝 그리고 예측 기능을 모두 한 번에 담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매달 한 번씩 신기능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신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솔루션이 가지는 특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현업팀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 소스 또한 기업 내부에 SAP는 물론이고 non-SAP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소스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공통 기능으로는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데이터를 가공하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큐브 형태의 모델링으로 만들고 관리와 감사 기능, 그리고 BI 장표와 대시보드를 만드는 스토리 기능, 그리고 이 결과를 SAC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모바일 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BI와 예측, 플래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보드룸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도 보여드렸고 SAP 도곡동 사무실 내에 설치된 데모를 직접 보신 고객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바로 SAP 디지털 보드룸이 SAC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저희가 줄여서 SAC라고 부르는데요. 이 솔루션은 현업 사용자 누구나 아주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형 질문에 대한 데이터 탐색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물론 시계열 예측 기능과 SAP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통찰력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은 결과를 SAC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소스를 정하셨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데이터 소스를 임포트해서 저희 SAC의 하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은 온라인 방법, 저희가 라이브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라이브 방법은 데이터를 외부로, 즉 클라우드로 복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모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BI 리포팅, 또는 BI 장표, 대시보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는 BI 보고서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BI 보고서들을 저희는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를 연결해서 디지털 보드룸을 디자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팀 또는 특정 사용자에게 읽기, 수정 권한 등을 정의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하면 아마 가장 궁금하신 점이 과연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안정된가 아마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SAP는 보유하고 있고
엄격한 기준의 서티피케이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서티피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AC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명이나 로그인했는지, 현재 액티브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각 데이터들은 얼마나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성공 또는 실패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액티비티를 트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웹에서 어떤 성공 메시지를 보실 수도 있지만 간혹 에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세부 에러 로깅에 대한 결과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은 이 발표와 데모가 끝난 이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인풋 방식입니다. 저희가 각 사용자 한 명당 10기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SAP 클라우드, 어널리틱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이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인풋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는 텍스트 파일과 같은 CSV 형태의 파일과 그다음에 엑셀, 그다음에 다양한 상용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라든지 오라클, 마이스퀄 등 상용 DBMS를 지원하고 표준 방식인 오데이터 방식 또는 세일즈포스나 구글 닥스나 빅쿼리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도 지원합니다. 물론 SAP ERP와 BW 그리고 BI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유니버스를 통해서도 이런 인풋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스케줄링에 의해서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방법은 기업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방화벽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복제되지 않는 방식을 저희가 온라인 방식 또는 라이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SAP 분석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웹에 접속을 하면 이 접속과 관련된 정보들이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에서 메타데이터 정도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어떤 차트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 그 데이터에 컨텐츠를 뿌리는 데이터는 기업 내부의 방화벽을 나가지 않고 리버스 프락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화면에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 방식을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는 주로 SAP 하나, BW, 그리고 S4 하나, BI 사용자의 경우 유니버스 기능, 그리고 SuccessFactors를 지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SAC 웹에 접속하여서 사전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 소스를 보고 계십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스도 있고 BI에서 사용하는 유니버스 기능과 그리고 SAP ERP R3 ERP 소스가 보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하나 라이브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복제되지 않는 방식, 라이브 방식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온라인과 데이터 가져오기 방식으로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SAP 분석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 모델로 만듭니다. 아마 BI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큐브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조회를 할 때 신속하게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분석 모델을 위해서 상품이라든지 조직, 시간과 같은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원이 갖는 각각의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량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할인율과 같은 수치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든 이후에 이 모델에서 만들어진 차원과 개수로 여러분들은 BI 장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셨으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탐색하시고 또 가져온 데이터를 컬럼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컬럼을 분할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특정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데이터 변환 작업이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 소스가 두 군데일 수 있죠. ERP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그 키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AP 분석 클라우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BI, 예측, 플래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컬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세스팩터나 클라우드 등 컨커 등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지원하고 라이브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잠시 후 데모로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 데이터 뷰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뷰 기능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차트에 대해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아래 보시는 다양한 차트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애드홉 쿼리, 즉 비정형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형 쿼리에 대해서 다양한 차트 제안을 받아서 시각화하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대시보드나 발표 자료에 복사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SAC 사용자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웹 주소만으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특정 대상을 초대하여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표에 커멘트를 달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그런 BI 기능과 채팅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I 기능은 단순히 차트나 테이블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필터링해서 찾아갈 수 있는 입력 컨트롤 방법, 그리고 지도 정보, 이미지 형태, 그리고 도형, 텍스트, 시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날씨 데이터와 뉴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RSS 리더, 그리고 웹페이지나 또는 다양한 트리 모양의 차트, 그리고 오픈소스 R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과 기호 추가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각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수나 차원에 플러스 기호만 누르면 변경과 선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인베드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공장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빌딩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장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파워포인트의 템플릿 기능 아시죠? 그래서 그런 템플릿 기능을 저희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SAP 어널리틱스 템플릿에서 보드룸, 그 다음에 반응형 화면, 반응형 화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화면이 작을 경우에 자동으로 화면이 조정이 되는 반응형 화면, 그리고 리포트 장표도 가로와 세로 정렬, 그리고 대시보드, 그 다음에 그냥 발표할 수 있는 용도의 다양한 템플릿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정해서 사용자 정의 템플릿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템플릿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또 장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을 결정하신 다음 X축과 Y축만을 결정하면 차트를 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더의 기능입니다. 그리드 컴포넌트는 엑셀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수치뿐만 아니라 시각화된 차트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와 추가 연결 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도 있으며, 행열을 결정하면 화면이 데이터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셀에 대한 병합, 채우기 등 서식을 추가하실 수 있고, 꺾은 선 차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색과 패턴을 적용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숫자 형식을 지원합니다. SAP 분석 클라우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급 지도 정보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도 경도 또는 지역별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지도 정보와 연결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지도를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측 기능입니다. 예측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판매량과 우리 회사의 매출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동 예측 기법과 또는 통계 방법 중에 대표적인 시계열 예측 기능인 3중 지수 평활법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2014년 데이터까지 있었다고 할 경우에 2015년과 2015년도의 1월과 5월 데이터를 예측하고 신뢰도 상한과 하한의 구간을 시각화해 드립니다. 이런 시계열 예측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R을 이용한 시각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측 기능을 말씀드리면 SAP 머신 러닝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디스커버리와 스마트 인사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디스커버리의 기능은 기업의 주요 KPI, 즉 매출이나 고객 이탈, 생산성과 같은 핵심 KPI와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디스커버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측정값과 차원이 있으실 텐데요. 이 측정값 또는 차원을 선택해서 이 컬럼을 중심으로 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시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로 예를 들어 어떤 값이 매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학습을 시켰다면 머신러닝이 매출액은 마진과 할인율과 관계가 높습니다를 시각화해 주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통계치로 제시해 줍니다. 또한 시각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머신러닝 기능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매출액과 관련이 깊은 데이터는 그린으로, 네거티브 관련이 있는 데이터는 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높이거나 낮췄을 경우에 매출액이 어떻게 변할지 매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을 4.15에서 3.25 낮췄을 경우에 매출액은 마이너스 0.5%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에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상값과 기존의 값 중에 튀는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마진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의 결과로 인사이트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점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점, 상당히 높은 데이터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각 차트의 오른쪽의 메뉴에 보시면 차트별로 전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마트 인사이트 기능인데요. 이 스마트 인사이트 기능은 이 차트에서 자동으로 평균치를 찾아주고 이 평균치보다 높은 것과 낮은 것들을 소팅해주며 그리고 각 통계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디스크립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 간의 숨겨진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은 R 기능입니다. 아마 고급 사용자들은 이렇게 그냥 머신러닝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R 통계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머신러닝이 더 잘 맞추는지 아니면 R을 통한 통계치가 더 맞추는지 그 비교를 위해서 R을 돌려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추가하게 되면 편집기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R 스크립팅을 추가를 하면 그 결과를 시각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결과를 보고서 장표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RAC를 사용하는 기업 내의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닝 기능입니다. 플래닝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경영 기획 또는 영업 매출 기획 또는 예산 분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엑셀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구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와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게 시각화를 지원하며 값의 할당이나 배포, 배분할 수 있는 룰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캘린더 기능과 연결해서 이 계획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해야 될 팀 또는 담당자에게 언제까지 이 값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달력과 함께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플래닝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버전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아직 확정되기 이전에 비공개 버전을 만들어서 예산이 모든 수치가 확정된 시점에 공개 버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을 해야 되며 이분이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스크라는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태스크를 통해서 올해 예산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캘린더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해 주십시오 또는 예산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승인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셀에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분배 룰과 배분 룰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기간별로 다른 가중치를 둔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하이라키를 구성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룰을 지정해 놓고 관련 있는 대상을 지정한 다음 할당하게 됩니다. 할당할 때 특정 값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셀 잠금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보드룸 기능입니다. 맨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보드룸은 SA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멀티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화면에는 전체 주요 KPI가 뜨고요. 두 번째 화면에는 비정형 질문이나 아니면 가장 플로어 레벨의 트랜잭션 레벨의 데이터를 드릴 다운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화면에는 결과와 관련 있는 컨텍스트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뿐만 아니라 예측 분석, 경영 수립, 경영 관리를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자들 간의 데이터를 쉐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찾으실 수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도입 이전과 이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 도입 이전에는 관련 팀에서 이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임원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야근하고 단순 수작업을 많이 반복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면 SAP 디지털 보드룸 도입 후에는 시간과 노력이 감소함은 물론이고 그 회의를 참관하시는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더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디지털 보드룸을 들으셨거나 또는 저희 SAP에 방문하셔서 실제 리얼 데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3개의 화면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데이트는 1개부터 10개까지 다양한 화면 스크린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6개를 연결해 둔 화면인데 SAP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크기 또한 70인치에서 데스크탑 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20인치대까지 다양한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밴더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간단한 기능을 중심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좀 방송이 원활하게 안 나가고 있는데요. 데모를 좀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웹 주소를 넣으시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 로그온을 합니다. 로그온을 하면 제가 최근까지 작업했던 화면들이 바로 뜨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주 메뉴에 생성의 모델 메뉴를 클릭하시면 모델을 시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빈 모델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가 가능하고 데이터 소스는 DB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기가 있는데 지금은 제 PC에서 가져오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클라우드 리파지토리로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엑셀입니다. 엑셀에는 지금 영업 매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영업 매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샘플을 뿌려줘서 데이터들이 커럽트 된 것은 없는지 new 모델 17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통화는 여러분들이 USD나 코리안 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유효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비지는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금 보시는 new 모델 17번으로 데이터가 임포팅 되고 있습니다. 임포트 됨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 데이터는 자동으로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차원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가 준비됐기 때문에 스토리, 즉 BI 분석 장표를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표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맨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보고서 장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리포팅 화면, 또 대시보드 화면, 그다음 프리젠트 화면.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템플릿을 넣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조직에 맞는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개인별로 사용하셔도 되고 전사 단위로 공유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은 지금 이제 탭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은 이제 발표 장표의 보통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장표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텍스트 입력이나 이미지, 그 다음에 도형, 다양한 시계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인풋을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라든지 심볼과 같은 내용을 넣으실 수 있고요. 제가 시각화하는 내용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이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기호만 누르면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지금 보시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DB 소스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라이브 소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엑셀 소스 17번 모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오른쪽에 빌더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차트를 변경하거나 개수를 추가하면 데이터가 바로 시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말씀드린 대로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리 통계나 통계 데이터가 다 분석이 끝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 역시 차트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누적 판매 수익에 대해서 한번 판매 수익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마진이 그동안 누진 마진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와 차원이 조금 전에 엑셀에서 저희가 읽어진 컬럼들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클릭만으로 다양하게 시각화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다른 차트로 변경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했고 이 추세 차트는 이제 Y축에 시간 값이 들어가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차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제품별로 제품의 가장 상위 분류, 대분류별로 마진과 판매 수익, 판매량이 어땠는지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개수를 판매량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각 차트에는 메뉴가 뜹니다. 이 차트에서 머신러닝을 통한 스마트 인사이트 기능도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소팅이나 랭킹, 상위 5개, 상위 N개, 하위 N개 이와 같은 랭킹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팔레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규 팔레트를 만들어서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 색상뿐만 아니라 패턴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우리 회사에 지금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주력 제품이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스마트 인사이트를 돌리면 말씀드린 대로 액세서리가 지금 평균 판매량보다 560%더 높은 상위 컨트리뷰터 영향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판매량이 미국에서 크게 변동되었다라는 통계치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스타일 동안 다양한 레이아웃이나 글꼴, 크기, 색상, 그 다음에 숫자 형식도 제가 천 단위로 변경을 해보면 천 단위로 반올림돼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로 한번 저희가 파이 차트에서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사는 지금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고요. 50% 이상이 이제 액세서리 매출인데 이렇게 전체 매출을 봤을 때는 지역별로 정말 모든 지역에서 다 액세서리가 많이 팔렸는지 혹시 다른 지역은 없는지 이 격자 기능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데이터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중국에서는 액세서리가 아닌 티셔츠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시각적으로 차이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제가 트렌드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판매량이 누적 기간 동안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데이터 윈도우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드릴다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차트가 좀 작아서 확대하는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래 시계열 윈도우에 따라서 시간이 드릴다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2017년 10월까지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삼중지수 평활법을 통해서 다음 기간에
얼마나 팔릴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된 값이 시각화된 부분으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상한값, 하한값을 같이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측 기능까지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렸으면 이번에는 애드워커리, 즉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왼쪽 위에 데이터 뷰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뷰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모델 17번 데이터 소스에서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디스플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DB에 접속하셨다면 DB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은 비정형 질문을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즉 판매량이 궁금하고 중국에서 액세서리가 얼마 팔렸는지 3번에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제 판매량이 아래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뿌려지는 데이터들은 자동 제한에 의해서 차트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차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비정형 질문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보는데, 이번에는 기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별로 차트를 테이블 형태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판매량, 판매 수익, 그다음에 마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뿌려주고 있고, 제가 중분류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하이라키를 찾아가서 대분류 아래 기간별로 판매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분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작년 4분기의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아래 데이터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차트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걸 캔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면에 자동으로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트의 배열은 마우스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비정형 질문했던 그 결과를, 테이블 형태의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의 스마트 디스커버리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마진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갖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실행 버튼을 제가 눌렀는데요. 그래서 마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왔고, 어떤 판매량일 때 마진이 가장 높았는지에 대한 오더바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량 말고 다른 팩터들은 어떤지, 예를 들어 영업팀과 마진의 관계는 없을까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바꿔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업 18팀이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영업 14팀과 16팀이 마진이 가장 높다고 머신 디스커버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과 혹시 제품의 디펜던시는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마진이 가장 높은 게 푸른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푸른색이 나온 데이터가 보면 우리 회사는 액세서리를 가장 많이 팔고 있지만 실제로 마진은 티셔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 14팀, 16팀이 마진을 가장 많이 내고 있으며 그 마진을 많이 내는 상품도 티셔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통계치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에서 찾은 내용은 바로 아웃라이어들입니다. 저희가 예상값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낸 제품과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좀 못 미쳤던 데이터들도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마진은 지금 판매량이 가장 높은 영향도가 있고, 나머지 이제 그린과 이제 레드로 표시되는 네거티브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췄을 때 어떤 마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할인율을 낮추면 플러스 1%의 마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디스커버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든 내용을 한번 제가 제 팀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 모양이 있죠? 그럼 제가 저희 팀장님과 채팅을 하면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팀장님께 드리면 팀장님이 매출 분석 결과를 검토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클라우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디스크 모양의 저장을 꼭 해주시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로 넘어가기 전에 마치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파일 탐색기로 작업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만든 결과를 제목을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그 웹에서 파일 폴더를 통해서 이 세일즈 리포트 결과가 제 폴더 아래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찾아보기에서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세일즈 리포트를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내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C의 장점은 내가 만든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쉐어함으로써 물론 권한이 있는 사용자별로 제가 공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 즉 다양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다양한 에로비 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목표 대비 매출을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리테인먼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주가 들어온 것만큼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릴다운을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페이지 1, 2, 3이 있습니다. 즉 이 화면은 그대로 디지털 보드룸에서 새 화면으로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상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정형 질문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재무 현황에 대한 재무 분석 보고서 결과입니다. 매출, 원가, 비용 분석, 주요 KPI 현황 등 다양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심플한 시각화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의 특징은 첫 번째, 누구나 엔드 유저가 쉽고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I 기능뿐만 아니라 예측 기능, 그리고 오픈소스 R, 그 다음에 내장된 머신러닝 기능, 플래닝, 디지털 보드룸까지 다양하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기업 내부로 유출되지 않는 온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선님께서 클라우드화된 SAP ERP에서 MES나 PDM 솔루션과 연동 API는 DB 인터페이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앞서 지금 데모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SAP 분석 클라우드에서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지만 지금 방금 질문 주신 ERP하고 MES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은 DB 레벨에서 먼저 인터페이스를 해두고 작업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분석 솔루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웹소스를 통한 연동인가요? DB 인터페이스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 데이터로 PLM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PL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PLM 소스가 기존에 DB에 저장돼 있든지 또는 파일로 갖고 있어서 보통 이제 장비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파일로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이나 엑셀로 떨궈서 지금 보여드린 저희 하나 리파지토리로 업로드해서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REST 방식으로, 웹 방식으로 접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봉님, SAP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SAP 라이센스가 있는 사용자 간의 공유? 예, 맞습니다. 여기서 SAP 라이센스는 저희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사용자 라이센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우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넣는 인풋 방식과 라이브 방식의 속도 차이는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가 주로 데모할 때는 라이브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문제는 라이브 방식의 그 네트워크 자체가 너무 느리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네트워크 그 속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웹에도 많이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라이브 방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HCI의 사용 유무가 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석세스팩터나 그다음에 컨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HCI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데이터는 라이브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 조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김광영님 질문처럼 이제 모든 데이터 소스가 다 지금 클라우드 위에 있고 HCI도 SAP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그건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최적의 속도를 제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재봉님께서 기존의 ECC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하나로 변경해야 가능한가요? 아까 데모에서도 보여드린 대로 ECC 데이터를 라이브 방식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 방식으로 데이터 유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하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개발할 때 웹 말고 데스크탑 버전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웹으로만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SAP 루미라를 사용하시면 데스크탑 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유니버스와 연결을 하면 그 유니버스 소스를 통해서 웹으로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승님, 사용자가 실수로 조회 기간을 잘못하여서 대용량 조회를 하게 되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델링로 제한을 해서 이런 서버의 부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세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드민 관리자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건님께서 경영 분석 관련 템플릿은 어느 정도 제공되나요? 하셨네요. 맨 끝에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분석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구축 팀과 같이 상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예측 정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를 1포인트부터 5포인트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뮬레이션을 신뢰를 못 하시겠다 할 경우에는 R과 같은 외부 전문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에 또 관련이 밀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신뢰도를 높여주시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희님께서 결과 내용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바로 변환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셨는데요. 다이렉트화는 안 되고 저희가 PDF로 내려받기가 있고 CSV로 내려받을 경우에 아마 엑셀과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호환은 파워포인트에도 웹 주소로 링크를 거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호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숙님께서 리포트를 만들 때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다 라고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연결 보여드렸고요. 복잡한 조인은 모델단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서 호출해서도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부분이 아마 DB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단에서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님께서 시뮬레이션 예측이 통계 툴 대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자료가 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 예측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노력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직접 어떤 알고리즘이 쓰였는지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R이나 다른 소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라는 그 예측 전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정원님께서 경영자가 필요하는 데이터가 결국은 결과값에서 기본 데이터 입력 항목을 보고 조정할 때 데이터 항목 조정에서 어느 정도 유연할 수 있을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비정형 질문을 통해서 웬만한 질문들은 다 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저희 영업대표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 시나리오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님, 라이센스 정책이 정형화된 화면을 게시해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 화면을 열람하는 사용자별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하셨네요. 예, 뷰 권한이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원 사용자가 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라이센스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센스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원 라이센스 원 사용자를 저희가 권고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시보드다. 근데 대시보드를 이제 특정 어떤 위치에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원 라이센스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현철님 라이센스 정책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영업대표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원유저당 한 몇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의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계약 기간이라든지 사용자 수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설명 자료 배포됩니다. 이규승님께서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보여주는지요? 네, 라이브 방식과 그 다음에 임포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규승님 POC 해볼 수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업대표를 통해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톰 기능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클라우드 스톰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찾아서 저희 그 답변서에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망하고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한승님, 트위터 기반을 쓸 수 있는 실시간 분석 스톰, 트위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SS 피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이동권님, 구글 어널리틱스, 어도비와 어떤 차이와 강점이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데이터 리파지토리 소스가 인메모리 기반의 가장 빠른 리파지토리 소스를 가지고 있고 자동으로 모델링을 제공하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식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어널리틱스나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플래닝이나 이런 기능들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님, DB 인터페이스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DB 종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버전이나 이런 것들 답변서에 추가드리겠습니다. 사내 웹 화면에 분석 인베디드가 가능할까요? 외부로 인베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웹 방식으로 하시면 그 개발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타 클라우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맨 마지막 장표에서 제가 요 세 가지 특징이 아마 다른 클라우드 대비의 가장 강점이고 저희가 그 ERP 회사다 보니 ERP 사용자들이 보시는 뭐 재무정보나 아니면 인사정보나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들의 대비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 기반으로 ERP 업그레이드 되어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온라인 기능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인풋 방식으로 사용하면 AnyDB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원정님, 비즈니스 분석을 인터페이스로 받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임포트를 하시거나 아니 모델링하는 데이터에 넣어주시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6월 20일에 유통기업 필승 전략, 유통의 고수 시리즈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